조현일의 농구 듣다 잠든 그대. 이 글은 2006-2007 시즌에 앞서 제가 직접 쓴 이야기입니다. 글 조현일, 제목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르브론. 르브론 제임스의 지난 시즌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 성적도 대단히 특출했지만 10년 가까이 밑바닥을 헤매던 팀을 8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쁜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시즌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르브론 제임스는 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비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뷔 2년 차이던 2004-2005 시즌 르브론의 성적은 27.2득점, 7.4 리바운드, 7.2 어시스트였습니다.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는 지난 시즌을 통해 다시 한번 발전하며 31.4득점, 7.0 리바운드, 6.6 어시스트라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NBA에서 한 시즌 평균 30득점, 7리바운드, 6 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오스카 로버슨, 제리 웨스트, 마이클 조던이 전부입니다. 르브론은 데뷔 3년 만에 NBA 전설들이 이룩했던 위대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이 르브론에게 특별하게 기억될 수 있는 건 자신의 활약이 팀의 성공과 그 궤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개인 기록에는 관심이 없고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듯이 개인의 영예보다는 팀의 성적에 더 신경을 쓰겠다며 어린 나이답지 않은 성숙함을 내보입니다. MVP 득표에서 스티브 내시에 이어서 2위에 그친 후 한 언론이 왜 MVP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자 미안하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는 MVP가 아닌 플레이오프라는 단어만이 존재한다며 팀 성적을 우선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력표에 수없이 써내려갈 개인 기록에 대해 일찌감치 욕심을 버린 셈입니다. 르브론 합류 후 2시즌 연속 아깝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2005-2006 시즌 개막 전에 레리 휴즈, 데니얼 마샬, 데이먼 존스 등을 영입하며 본격적인 전력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공격적인 선수 영입과 르브론의 괴물 같은 활약으로 클리블랜드는 8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시즌 전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신한다고 말했던 르브론의 호언이 현실화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흠잡을 데 없는 활약을 펼친 르브론의 경기력은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르브론은 워싱턴 위저즈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2번이나 위닝샷을 꽂으면서 클러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세간의 평에 멋진 KO 펀치를 날렸습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는 정규 시즌 64승을 거둔 강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맞아 시리즈를 길게 끌고 왔습니다. 첫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으며 무시무시한 활약을 펼쳐 보인 겁니다. 특히 르브론은 지난 시즌 동안 연장 포함 경기 종료 2분 전부터 경기 종료 때까지 1점 차 상황에서 슛을 가장 많이 성공시킨 선수였습니다. 이는 코비 브라이언트도 카멜로 앤서니도 드웨인 웨이드도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훌륭한 성적이었습니다. 이제 르브론이 본격적으로 노리는 건 플레이오프 진출이 아닌 우승입니다. 지난 시즌의 선전을 통해 르브론 제임스는 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르브론은 이번 여름 대표팀에 있는 동안 드웨인 웨이드와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우리 팀을 위해 각자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고 웨이드는 나보다 먼저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는 웨이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우승에 대한 열망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클리블랜드는 창단 후 36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통산 팀 성적도 1299승 1621패에 그쳐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하이오 주의 저주라 할 만한데요. 하지만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는 의미 있는 구단 기록들을 여러 가지 세웠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지난 시즌에 거둔 50승은 팀 역사상 4번째로 좋은 성적이었고 2만 명에 육박했던 홈 경기 평균 관중은 팀 역대 2번째로 많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클리블랜드는 지난 시즌 6연승, 7연승, 8연승, 9연승을 각각 한 차례씩 기록했는데
한 시즌 4번의 6연승 이상 기록 역시 팀 역대 최다였습니다. 마크 프라이스와 브래드 도어티가 활약하던 1980년대에도 이루지 못한 성과였습니다. 르브론이 합류하기 전 4시즌 동안 108승 220패에 그친 클리블랜드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르브론의 활약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리그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르브론이 가장 손사래를 쳤던 부분은 이 팀은 르브론 제임스의 팀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신인 시절 르브론은 팀의 원래 에이스였던 리키 데이비스의 리드를 따르고자 했었고, 베테랑 에릭 스노우가 팀에 합류한 이후로는 팀의 리더 역할을 스노우와 함께 양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르브론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투어 또 세계 선수권 대회를 치르면서 르브론 제임스는 카멜로 앤서니, 드웨인 웨이드와 함께 미국 대표팀의 공동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는 NBA와는 또 다른 경험을 가져다 주었고요. 낯선 땅, 낯선 환경에서 리그의 내로라 하는 스타들을 이끄는 것은 절대 쉬운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앤투안 제이미슨, 셰인 베티에 등 이번 여름을 통해 르브론과 함께 이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은 베테랑들은 르브론의 이타적인 리더십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속팀인 클리블랜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거스커스, 레리 휴즈, 다니엘 마샬 등 베테랑들 역시 르브론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르브론 역시 나는 클리블랜드의 리더다. 팀 동료들 역시 믿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그저 득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내 도움을 줄 수 있길 원한다면서 달라진 면모를 보였습니다. NBA에서 3년이라는 짧은 경력을 보냈지만 르브론이 그 누구와도 불화설이 터지지 않았던 건 적재적소에 터뜨릴 줄 아는 자신감과 적당한 겸손함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덕분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의 모습을 드러낸 클리블랜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승을 노리는 팀의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손가락 부상에서 돌아온 휴즈와 지난 시즌 다소 부진했던 마샬, 존스, 그리고 기존의 일거스커스와 안데르손 바레장, 드류 구든이 지키는 골밑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 클리블랜드는 향후 몇 년간 동부의 강호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임 첫 해에 50승을 올리며 클리블랜드 역대 신인 감독 가운데 가장 많은 승리를 따낸 마이크 브라운 감독 역시 한층 더 노련한 전술과 세밀한 분석으로 팀을 지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건 물론입니다. 이젠 듣기조차 지겨운 제2의 누구누구에 대한 논쟁은 르브론의 위대함 앞에 꼬리를 감췄습니다. 코트 위에서 뛰어난 활약과 경기장 밖에서의 겸손한 모습, 그리고 팀을 이끄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까지 르브론은 자신만의 아이콘을 훌륭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르브론이 이제 막 20살을 넘긴 선수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기대가 됩니다. 뛰어난 활약과 함께 만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던 클리블랜드를 강팀으로 탈바꿈시키는 르브론의 노력은 제2의 누구가 아닌 제1의 르브론 제임스 출현을 가능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목에 새겨진 문신처럼 우린 그저 목격자가 돼서 새롭게 펼쳐질 그의 활약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06-2007 시즌에 앞서 제가 직접 쓴 이야기입니다. 글 조연일, 제목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르브론. 르브론 제임스의 지난 시즌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 성적도 대단히 특출했지만 10년 가까이 밑바닥을 헤매던 팀을 8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쁜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시즌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르브론 제임스는 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비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뷔 2년 차이던 2004-2005 시즌 르브론의 성적은 27.2득점, 7.4 리바운드, 7.2 어시스트였습니다.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는 지난 시즌을 통해 다시 한번 발전하며 31.4득점, 7.0 리바운드, 6.6 어시스트라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NBA에서 한 시즌 평균 30득점, 7리바운드, 6 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오스카 로버슨, 제리 웨스트, 마이클 조던이 전부입니다. 르브론은 데뷔 3년 만에 NBA 전설들이 이룩했던
위대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이 르브론에게 특별하게 기억될 수 있는 건 자신의 활약이 팀의 성공과 그 궤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개인 기록에는 관심이 없고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듯이 개인의 영예보다는 팀의 성적에 더 신경을 쓰겠다며 어린 나이답지 않은 성숙함을 내보입니다. MVP 득표에서 스티브 내시에 이어서 2위에 그친 후 한 언론이 왜 MVP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자 미안하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는 MVP가 아닌 플레이오프라는 단어만이 존재한다며 팀 성적을 우선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력표에 수없이 써내려갈 개인 기록에 대해 일찌감치 욕심을 버린 셈입니다. 르브론 합류 후 2시즌 연속 아깝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2005-2006 시즌 개막 전에 레리 휴즈, 데니얼 마샬, 데이먼 존스 등을 영입하며 본격적인 전력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공격적인 선수 영입과 르브론의 괴물 같은 활약으로 클리블랜드는 8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시즌 전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신한다고 말했던 르브론의 호언이 현실화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흠잡을 데 없는 활약을 펼친 르브론의 경기력은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르브론은 워싱턴 위저즈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2번이나 위닝샷을 꽂으면서 클러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세간의 평에 멋진 KO 펀치를 날렸습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는 정규 시즌 64승을 거둔 강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맞아 시리즈를 길게 끌고 왔습니다. 첫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으며 무시무시한 활약을 펼쳐 보인 겁니다. 특히 르브론은 지난 시즌 동안 연장 포함 경기 종료 2분 전부터 경기 종료 때까지 1점 차 상황에서 슛을 가장 많이 성공시킨 선수였습니다. 이는 코비 브라이언트도 카멜로 앤서니도 드웨인 웨이드도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훌륭한 성적이었습니다. 이제 르브론이 본격적으로 노리는 건 플레이오프 진출이 아닌 우승입니다. 지난 시즌의 선전을 통해 르브론 제임스는 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르브론은 이번 여름 대표팀에 있는 동안 드웨인 웨이드와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우리 팀을 위해 각자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고 웨이드는 나보다 먼저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는 웨이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우승에 대한 열망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클리블랜드는 창단 후 36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통산 팀 성적도 1299승 1621패에 그쳐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하이오 주의 저주라 할 만한데요. 하지만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는 의미 있는 구단 기록들을 여러 가지 세웠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지난 시즌에 거둔 50승은 팀 역사상 4번째로 좋은 성적이었고 2만 명에 육박했던 홈 경기 평균 관중은 팀 역대 2번째로 많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클리블랜드는 지난 시즌 6연승, 7연승, 8연승, 9연승을 각각 한 차례씩 기록했는데 한 시즌 4번의 6연승 이상 기록 역시 팀 역대 최다였습니다. 마크 프라이스와 브래드 도어티가 활약하던 1980년대에도 이루지 못한 성과였습니다. 르브론이 합류하기 전 4시즌 동안 108승, 220패에 그친 클리블랜드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르브론의 활약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리그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르브론이 가장 손사래를 쳤던 부분은 이 팀은 르브론 제임스의 팀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신인 시절 르브론은 팀의 원래 에이스였던 리키 데이비스의 리드를 따르고자 했었고 베테랑 에릭 스노우가 팀에 합류한 이후로는 팀의 리더 역할을 스노우와 함께 양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르브론은 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투어 또 세계 선수권 대회를 치르면서 르브론 제임스는 카멜로 앤서니, 드웨인 웨이드와 함께 미국 대표팀의 공동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는 NBA와는 또 다른 경험을 가져다 주었고요. 낯선 땅, 낯선 환경에서 리그에 내로라 하는 스타들을 이끄는 것은 절대 쉬운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앤투안 제이미슨, 셰인 베티에 등 이번 여름을 통해 르브론과 함께 이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은 베테랑들은 르브론의 이타적인 리더십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속팀인 클리블랜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거스커스, 레리 휴즈, 다니엘 마셜 등 베테랑들 역시 르브론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르브론 역시 나는 클리블랜드의 리더다. 팀 동료들 역시 믿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그저 득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내 도움을 줄 수 있길 원한다면서 달라진 면모를 보였습니다. NBA에서 3년이라는 짧은 경력을 보냈지만 르브론이 그 누구와도 불화설이 터지지 않았던 건 적재적소에 터뜨릴 줄 아는 자신감과 적당한 겸손함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덕분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의 모습을 드러낸 클리블랜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승을 노리는 팀의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손가락 부상에서 돌아온 휴즈와 지난 시즌 다소 부진했던 마샬, 존스, 그리고 기존의 일거스커스와 안데르손 바레장, 드류 구든이 지키는 골밑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 클리블랜드는 향후 몇 년간 동부의 강호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임 첫 해에 50승을 올리며 클리블랜드 역대 신인 감독 가운데 가장 많은 승리를 따낸 마이크 브라운 감독 역시 한층 더 노련한 전술과 세밀한 분석으로 팀을 지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건 물론입니다. 이젠 듣기조차 지겨운 제2의 누구누구에 대한 논쟁은 르브론의 위대함 앞에 꼬리를 감췄습니다. 코트 위에서 뛰어난 활약과 경기장 밖에서의 겸손한 모습, 그리고 팀을 이끄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까지 르브론은 자신만의 아이콘을 훌륭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르브론이 이제 막 20살을 넘긴 선수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기대가 됩니다. 뛰어난 활약과 함께 만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던 클리블랜드를 강팀으로 탈바꿈시키는 르브론의 노력은 제2의 누구가 아닌 제1의 르브론 제임스 출현을 가능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목에 새겨진 문신처럼 우린 그저 목격자가 돼서 새롭게 펼쳐질 그의 활약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조현일의 농구 듣다 잠든 그대.